네, 현대차 채용이 참 정말 진짜 핫한 이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10년 만에 이제 신규 채용한다는 소식에 정말 쏠리는 관심이 정말 폭발적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부터 서류 접수를 시작해서 오는 12일까지 접수를 받는데요. 이미 접수에 성공한 분들은 시작부터 운이 좋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한꺼번에 많게는 10,0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현대차의 채용 페이지는 하루 종일 접속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노조와의 임단협에서 내년까지 모두 700명의 기술직을 채용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올해 적어도 400명은 뽑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첫날부터 쏟아진 관심을 보면 최소한 지난해 기아차에 몰렸던 500대 1의 경쟁률을 뛰어넘는 경쟁률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직장인 커뮤니티 같은 온라인에서도 현대차 생산직을 이른바 킹산직이라고 부르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현직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 사무직들마저 지원해보고 싶다면서 조언을 구하는 글들이 줄을 잇는다는 겁니다. 내가 석사인데 학력을 좀 낮췄어도 되나 묻거나 대졸자인 것만으로는 자격증을 여러 개 보유한 고졸이나 전문대 졸들을 따라갈 수 없겠지 고민하는 글도 보입니다. 예전에 현대차 단협 교섭에서 노조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특혜를 주는 조항을 만들었다가 큰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그 문구가 삭제됐죠. 이번 신규 채용에 관심이 이 정도로 쏠리다 보니까 현대차에서 공정하게 뽑겠다고 따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10년 만에 기술직 신입 채용이고 연령이나 성별 제한 없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해 외부의 관심도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아래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어제 많이들 보셨으니까 대충 아시는 내용들일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는 왜 그런지 좀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죠. 네네. 솔직히 현대차 생산직이 참 좋은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까지 관심이 보이는 건 또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현재 대기업 네. 사무직인 그 지원 희망자 한 명이 온라인에 남긴 말 한마디를 봤는데요. 이게 MZ세대가 이렇게 현대차 생산직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한 구절로 축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급할수록 오히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에 자신이 없고 이른바 줄도 타야 할 것 같고 어차피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차 생산직은 평균 연봉이 9,600만 원입니다. 정년도 보장되고 업무 시간이 철저하게 지켜진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마침 어제 나온 산업연구원의 MZ세대에 대한 한 보고서가 현대차 채용에 쏟아지는 이렇게 큰 관심과 궤를 같이 합니다. 네, MZ세대가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1위, 12년 전만 해도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연구원이 지난 2008년부터 19년까지 10만 4천여 명의 대졸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7가지 항목을 설정해서 조사한 건데요. 2008년만 해도요. 약간 박봉이어도, 야근이 많아도, 업무 강도가 높거나 인간관계에 스트레스가 쌓여도 나 젊으니까, 아직 청년이니까 내가 좀만 참고 견디면 여기서 많이 배우고 발전해서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2019년으로 오면 개인의 발전 가능성은 7가지 항목 중에서 최하위권인 6위가 되고요. 중하위권에 위치했던 소득과 근로시간이 1, 2위로 올라옵니다. 돈과 워라밸입니다. 근데 공 기자 궁금한 게요. 네. 워라밸 하면은 솔직히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좀 시들고 있어요. 네, 그게 그렇죠. 네. 제일통계청이 지난 2021년에 발표한 걸 보면 청년층의 직장 선호도 1위가 대기업이 됐습니다. 공무원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네, 과거 공무원의 인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역시 고용 안정성이 크게 작용했던 건데요. MZ세대에게 고용 안정성은 여전히 큰 가치지만 12년 전만큼은 아닙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나오지만요. 특히 M세대보다 1997년 이후에 태어난 G세대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우선순위는 일단 소득, 그리고 워라밸, 바로 지금 내 손 안에 쥘 수 있는 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 안정이나 간판만으로는 집값은 치솟고 자산의 벽이 더욱 두터워지고 있는 지금 가장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던 시기까지는 발전 가능성이 가장 선호되는 가치였고,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되면서 불안이 커지기 시작할 때 고용 안정성이 크게 부각됐다면요.
평생 벌어도 번듯한 집 한 채 내 손으로 마련하기 힘들다는 초조감이 팽배한 이제는 소득, 그리고 바로 지금의 소소한 행복을 보장하는 워라밸이 확실히 청년층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가치가 된 걸로 보입니다. 어제 버핏 편지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왜 현상의 이면에 있는 함의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함의들을 참 잘 짚어주셔가지고요. 당장 저만 해도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의 한 대형 도서 판매점에 현대차 생산지 공채를 겨냥한 전용 수험서가 등장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험서는 모두 4종류로 현대차 채용 소식이 전해진 이달 초에 앞다퉈 출간됐습니다. 이 서점에서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도서 가운데 하나이자 인터넷 서점의 취업 수험서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4권이 동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매일 꾸준히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한 5배 이상 정도 판매량이 오른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책들을 저희가 매대 전면에 배치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10년 만에 내년까지 700명의 생산직 채용을 예고하면서 취업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S-오일도 울산 공장에 배치될 생산직 채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 규모는 퇴직 등 자연 감소분을 충원하는 수십 명 정도지만 9조 2천억 원이 투자되는 4인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채용 규모는 수백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생산직의 무더기 퇴직을 앞둔 SK에너지도 올 상반기 100명과 하반기에도 비슷한 규모의 채용을 준비 중입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고용 한계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S-오일 등 석유화학 업계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신규 채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3년치 일감을 확보한 현대중공업은 올해 2천여 명의 생산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내걸고 연중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자립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성인 이행기라고 부릅니다. 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고 20대에 결혼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2000년 이후 대학 진학률이 73%까지 높아져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취업 연령도 높아져 자립하는 나이도 늦어진 겁니다. 실제로 스스로 성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50%를 넘는 나이는 28세입니다. 성인 이행기 기간이 길어지면 결혼과 출산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젊은이들이 자립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건 경제적 독립이나 취업, 거주지 마련 같은 조건입니다. 자립의 상징으로 결혼을 꼽은 젊은이는 이제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자립하고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도 출산율 하락의 주요 요인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한두 명 낳고 싶긴 한데 확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가. 과거 출산과 육아 등에 집중됐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도 결혼이나 출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선호되는 선택지이고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러한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고 강요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예의가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SBS 박재현입니다.